대한민국 사망 원인 2위, 심뇌혈관 질환입니다. 매년 5만 명 이상이 혈관이 막혀서 쓰러집니다. 이 중 3분의 1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합니다. 살아남아도 절반은 후유증으로 혼자 식사를 못합니다. 혼자 화장실을 못 갑니다. 옷을 입는 것조차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통증도 없고 증상도 없는 조용한 혈관 폐색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혈관이 막히는 진짜 원인 세 가지와 약 없이 혈관을 되살리는 음식,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 교수입니다. 오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고지혈증은 아프지 않습니다. 열도 나지 않고 기침도 나지 않고 어디가 쑤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됩니다. 의사가 수치를 보고 말해줘야 비로소 아시는 겁니다. 저는 아무 증상도 없는데요.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증상이 없는 걸까요? 아침에 머리가 무겁습니다. 손끝, 발끝이 자주 저립니다.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찹니다. 가끔 어지러워서 벽을 짚습니다. 밤에 종아리가 쥐가 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을 대부분 나이 탓으로 돌리십니다. 60 넘으면 다 그렇지?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노화가 아닙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몸 곳곳에 피가 제대로 돌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혈관이 보내는 경고를 노화라는 말 한마디로 넘기고 계신 겁니다. 특히 뇌혈관은 한번 막히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뇌세포는 산소 공급이 4분만 끊겨도 손상이 시작됩니다. 4분입니다. 라면 끓이는 시간도 안 됩니다. 뇌졸중이 발생하면 골든타임은 3시간입니다. 3시간 안에 치료를 시작해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에서 자주 보는 일이 있습니다. 아침에 좀 이상했는데 낮까지 참다가 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증상이 시작되고 6시간, 10시간 뒤에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뇌세포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뒤입니다. 조금만 일찍 관리하셨더라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막힌 뒤에 뚫는 것보다 막히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혈관은 관리하면 반응합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식단과 습관을 바꾸면 혈관은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 관리의 핵심은 바로 음식과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혈관이 왜 막히는지 그 구조적 원인부터 정확히 짚겠습니다. 우리 몸속 혈관의 총 길이 약 10만 킬로미터입니다. 지구를 2바퀴 반 감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 긴 관을 따라 심장이 하루에 약 7,000리터의 피를 보냅니다. 뇌로, 간으로, 콩팥으로, 손끝, 발끝까지 쉬지 않고 순환합니다. 문제는 이 관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혈관도 낙습니다.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슬고 이물질이 끼듯 우리 혈관 안쪽에도 찌꺼기가 쌓입니다. 그 첫 번째 원인, LDL 콜레스테롤입니다.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릅니다. 부엌 싱크대 하수구를 떠올려 보십시오. 설거지할 때 기름기가 조금씩 내려갑니다. 처음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물도 잘 빠집니다. 하지만 기름때가 한 달, 1년 쌓이면 하수구가 좁아지고 결국 물이 안 빠집니다. 혈관도 똑같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 안쪽 벽에 조금씩 달라붙습니다. 이것이 산화되면서 혈관벽 안으로 파고듭니다.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이걸 처리하려 달려옵니다. 하지만 처리가 안 됩니다. 오히려 면역 세포까지 뒤엉켜서 혈관벽 안에 덩어리를 만듭니다. 이거를 죽상경화반이라고 합니다. 혈관 안에 자리 잡은 기름혹입니다. 이 혹이 자라면 자랄수록 혈관 통로는 좁아집니다. 피가 지나갈 길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좁아진 혈관 위를 피가 빠르게 지나가면 그 기름 덩어리 표면에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 몸은 출혈이 났다고 판단합니다. 혈소판이 몰려들고 그 자리에 피떡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두 번째 원인, 혈전입니다. 혈전은 혈관을
순식간에 틀어막습니다. 뇌혈관을 막으면은 뇌졸중, 심장혈관을 막으면은 심근경색, 폐로 가면은 폐색전증, 서서히 좁아지는 것도 위험하지만은 혈전은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나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혈전은 콜레스테롤이 정상인 분에게도 생깁니다. 혈액이 끈적해지거나 오래 앉아 있어서 피 흐름이 느려지면 그것만으로 혈전이 만들어집니다. 수치만 보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원인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드는 한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혈관 경직입니다. 젊을 때 혈관은 탄력이 있습니다. 심장이 피를 밀어내면은 혈관이 살짝 늘어나면서 충격을 흡수합니다. 고무호스처럼 유연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은 이 고무호스가 딱딱한 플라스틱 관으로 바뀝니다. 혈관벽에 칼슘이 침착되고 콜라겐이 변성되면서 탄성을 잃어버립니다. 딱딱해진 혈관은 심장이 보내는 압력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 압력이 고스란히 혈관벽을 칩니다. 이것이 고혈압으로 이어집니다. 고혈압이 지속되면은 혈관벽에 미세한 상처가 반복됩니다. 그 상처 위에 다시 콜레스테롤이 쌓입니다. 혈관이 굳으니까 혈압이 오르고 혈압이 오르니까 혈관이 더 손상되고 손상된 자리에 기름때가 또 끼는 겁니다. 악순환입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혈관 안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마 나는 괜찮겠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혈관은 소리 없이 막힙니다. 아프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는 걸까요? 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끈적해진 피를 맑게 만들 것. 둘째, 딱딱해진 혈관을 다시 유연하게 만들 것. 셋째, 손상된 혈관 안쪽 벽을 보호하고 회복시킬 것.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만 해서는 안 됩니다. 피만 맑게 해놓고 혈관이 딱딱한 채로 두면 소용없습니다.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도 안쪽 벽이 계속 손상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약을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맞습니다. 스타틴 같은 약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효과적입니다. 혈압약도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약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약은 수치를 조절합니다. 그런데 혈관 안쪽 벽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 탄력을 되살리고 피의 점도를 자연스럽게 낮추는 일은 음식과 생활 습관이 해야 할 영역입니다. 약과 음식은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역할이 다릅니다. 약이 급한 불을 끄는 소방차라면 음식은 애초에 불이 나지 않게 만드는 건물의 방화벽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약을 끊으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만 믿지 마십시오. 식탁 위를 바꾸십시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 주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삼치. 이 생선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오메가3 안에는 EPA와 DHA 이 두 가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EPA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EPA는 중성지방을 낮추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중성지방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EPA는 이 중성지방을 30에서 40%까지 낮춥니다.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서 EPA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LDL 콜레스테롤이 20에서 30% 감소했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혈관에 쌓이는 기름은 줄이고 기름을 치워주는 청소부는 늘린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EPA는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억제합니다. 혈전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를 방해합니다. 피를 맑게 하고 기름때를 줄이고 혈전까지 예방합니다. 다음은 DHA입니다. 이 성분은 뇌를 지킵니다. 뇌 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이 바로 DHA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것이 줄어들면서 뇌 기능이 떨어집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입니다. DHA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치매 발생 위험이 40% 낮았습니다. 혈관도 지키고 머리도 지킬 수 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67세 이정임 어르신 건강검진에서 중성지방 380이 나왔습니다. 의사가 당장 약을 쓰자고 했습니다. 어르신은 약이 무서우셨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말에 선뜻 손이 가지 않으셨던 겁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제가 석 달간 식단 조절을 먼저 해보시도록 권했습니다. 고등어와 꽁치를 일주일에 3번 이상 튀기지 않고 찜이나 조림으로 드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석 달 뒤 검사 결과입니다. 중성지방 380에서 190으로 떨어졌습니다. 혈압도 160에 95에서 130에 85로 안정됐습니다. 손발이 따뜻해진 게 제일 신기해요. 어르신이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손발 저림과 머리가 무거운 느낌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반드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은 절대 튀기지 마십시오. 기름에 튀기는 순간 오메가3가 파괴되고 오히려 트랜스 지방이 생깁니다. 약이 될 음식이 도구로 바뀝니다. 찜, 조림, 구이 이 3가지 조리법을 기억하십시오. 마늘과 함께 조리하면은 항산화 효과가 올라가고 물을 곁들이면은 소화 흡수가 좋아집니다. 레몬즙을 뿌리시면 비린내도 잡히고 비타민 C가 오메가3 산화를 막아줍니다. 다만 통풍이 있으신 분은 등푸른 생선의 퓨린 성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로 조절하시고 큰 생선보다는 작은 고등어나 꽁치가 중금속 축적이 적어 더 안전합니다. 등푸른 생선 하나만으로도 피를 맑게 하고 혈전을 막고 뇌까지 보호할 수 있습니다. 2번째 음식, 양파입니다. 양파 안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퀘르세틴이 하는 일은 명확합니다. 첫째, 혈관 안쪽 벽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활성산소는 혈관벽을 산화시켜 손상시키는 물질입니다. 퀘르세틴이 이것을 잡아줍니다. 둘째, 혈관 평활근을 이완시킵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혈압이 내려갑니다. 실제 임상 데이터입니다. 양파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에서 15 정도 낮아졌고 혈전 생성률은 40에서 50% 감소했습니다. 하루에 양파 반 개, 그것으로 혈압과 혈전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청주에 사시는 72세 최민수 어르신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경동맥 초음파 검사에서 혈관이 65% 막혀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경동맥 협착 65%, 보통은 수술을 고려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수술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령에 전신 마취가 부담되셨던 겁니다. 저와 상의 끝에 약물 치료와 함께 식이요법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양파즙을 드시고 등푸른 생선과 채소 중심으로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6개월 뒤 추적 검사 결과입니다. 경동맥 협착이 65%에서 40%로 줄었습니다. 수술 없이 식이요법만으로 이 정도 개선을 보인 경우는 드뭅니다. 양파즙이 이렇게 좋은 줄 진작 알았으면 10년 전부터 먹었을 겁니다. 어르신이 웃으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양파즙은 어떻게 만들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껍질입니다. 양파의 퀘르세틴은 갈색 껍질 바로 아래층에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겉껍질만 벗기고 바로 안쪽 층은 반드시 함께 사용하십시오. 그 다음 양파를 자른 뒤 바로 끓이지 마십시오.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대로 두십시오. 이유가 있습니다. 양파 세포가 잘리면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집니다. 이 알리신은 공기 중에 노출되어야 활성화됩니다. 자르자마자 바로 가열하면 이 성분이 제대로 생성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기다린 뒤에 물을 넣고 약불에서 20분에서 30분 천천히 끓여주시면 됩니다. 양파즙이 부담스러우신 분은 볶음이나 구이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고온에서 오래 볶으면 퀘르세틴이 파괴될 수 있으니 중불리해서 가볍게 조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의하실 분이 계십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은 생양파를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익혀서 드시면 자극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아스피린이나 항혈소판제를 드시는 분, 양파도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과다 섭취하시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루 반개에서 1개 이내로 조절하시고 담당 의사와 반드시 상의하십시오. 이제 세 번째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음식은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혈관에 나쁘다고 오해받아 온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달걀입니다. 정확히는 달걀 흰자입니다. 달걀이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습니다. 구분이 필요합니다. 콜레스테롤은 노른자에 들어 있습니다. 흰자에는 콜레스테롤이 없습니다. 지방도 없습니다. 흰자는 순수한 고단백 식품입니다. 한 개당 약 3.5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필수 아미노산 구성이 거의 완벽합니다. 이 아미노산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간에서 지방을 분해하고 대사하는 과정에 단백질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간이 지방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처리 못한 지방이 혈중으로 나가 LDL 콜레스테롤을 올립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해주면 간의 지방 대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미국 심장학회 연구 결과입니다. 달걀 흰자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15에서 20% 감소했고 HDL은 10% 증가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내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올렸습니다. 성남에 사시는 63세 박은경 어르신, 총 콜레스테롤 280, LDL이 190이었습니다.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오후만 되면 온몸이 무거워서 소파에서 일어나기가 힘드셨다고 합니다. 이 어르신에게 매일 아침 삶은 달걀 흰자 2개와 가벼운 채소 식단을 권했습니다. 넉 달 뒤 결과입니다. 총 콜레스테롤 280에서 220, LDL 190에서 130으로 내려왔습니다. 어르신이 가장 먼저 느끼신 변화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벼워졌어요. 계단도 쉬지 않고 올라갑니다. 몸이 먼저 반응한 겁니다. 달걀 흰자는 삶거나 찜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계란찜, 샐러드, 달걀국, 조리법이 간단해서 매일 드시기 부담이 없습니다. 적정 섭취량은 하루 2개에서 3개입니다. 다만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단백질 섭취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담당 의사와 상의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른자를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른자에는 비타민 D, 비타민 B12, 콜린 같은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일주일에 2~3개 정도는 노른자를 포함해서 드셔도 무방합니다. 지금까지 혈관을 살리는 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혈관을 망치는 음식을 함께 드시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어떤 음식이 혈관을 망치는지 지금부터 정확히 짚겠습니다. 첫째, 트랜스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방입니다. 마가린, 쇼트닝, 튀김 기름에 많습니다. 편의점에서 쉽게 사는 과자, 패스트푸드 감자튀김, 빵집의 크루아상이나 파이, 이런 음식에 트랜스 지방이 숨어 있습니다. 도넛 한 개에 트랜스 지방이 3g에서 5g 들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일일 권고량이 2g입니다. 도넛 하나로 이미 초과합니다. 트랜스 지방은 LDL 콜레스테롤을 올리고 HDL 콜레스테롤은 낮춥니다. 나쁜 건 올리고 좋은 건 내리는 혈관의 가장 해로운 조합입니다. 둘째, 포화지방입니다. 삼겹살, 버터, 크림, 이런 음식에 기름을 상온에 두면 하얗게 굳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삼겹살 구워 드신 뒤 프라이팬을 보십시오. 하얀 기름이 굳어 있습니다. 그것이 혈관 안에서도 비슷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화지방은 1036.5 돼서도 완전히 녹지 않고 끈적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것이 혈관 안쪽에 달라붙습니다. 불포화 지방이 흐르는 물이라면 포화 지방은 굳어가는 기름입니다.
셋째, 나트륨입니다. 짠 음식을 많이 드시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올라갑니다. 몸은 이 농도를 맞추기 위해 수분을 끌어들입니다. 혈액량이 늘어납니다. 혈관 안에 피가 더 많아지면 벽에 가해지는 압력도 커집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습니다. 국물 한 그릇에 나트륨이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상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치찌개, 라면, 된장국, 매일 드시는 국물 요리가 매일 혈관벽을 두껍게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국물을 남기는 것만으로도 나트륨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설탕입니다. 특히 액상과당이 문제입니다. 음료수, 과일 주스, 달콤한 커피, 이런 음료를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혈당이 치솟으면은 혈관 안쪽에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염증이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간에서는 남은 당분을 중성지방으로 바꿉니다. 달콤한 음료 한 잔이 혈관 염증과 중성지방 증가를 동시에 일으킵니다. 나는 음식을 좀 갈려 먹는 편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아침에 드시는 커피 믹스 한 잔 설탕이 12g 들어 있습니다. 식사 후 습관적으로 드시는 과일 주스 한 잔 액상과당이 25g이 넘습니다. 하루 3잔이면 각설탕 15개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들이 매일 쌓이면 혈관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음식을 끊으면 실제로 몸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타임라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나트륨과 포화지방 섭취가 줄면서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낮아집니다. 아침에 얼굴이 덜 붓고 발목 부기가 빠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2주일, 단맛에 대한 욕구가 줄어듭니다. 미각이 서서히 회복됩니다. 이전에는 싱겁게 느꼈던 음식이 제 맛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한 달에서 석 달,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됩니다. LDL은 내려가고 HDL은 올라갑니다. 혈액 검사 결과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건강검진표를 받아 들었을 때 이전 수치와 비교하시면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실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50% 이상 감소합니다. 혈관 탄력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같은 거리를 걸어도 숨이 덜 찹니다. 몸이 가볍다는 말이 실감나는 시점입니다. 1년이면 혈관 나이가 바뀝니다. 이것은 기대가 아니라 임상 데이터입니다. 몸 나이가 10년 젊어졌다고 표현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음식을 바꾸는 것, 그것이 혈관을 살리는 첫 번째 전략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 습관입니다. 음식이 혈관에 좋은 재료를 공급하는 거라면은 생활 습관은 그 재료가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환경입니다. 이 둘은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30분 걷기입니다.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서 하루 30분 이상 걷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 낮았습니다. 빠르게 뛰실 필요 없습니다.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 약간 숨이 차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걸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관 안쪽에서 산화질소가 분비됩니다. 이 산화질소가 혈관을 넓히고 탄력을 유지시켜 줍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 것, 가까운 공원까지 왕복하는 것, 그 정도면 30분이 됩니다. 둘째, 물입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30분 전에 한 잔,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한 잔.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진해집니다. 혈액이 진해지면 끈적해지면 혈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물 한 잔이 혈전을 예방합니다. 셋째, 목과 어깨 스트레칭입니다. 경동맥은 목을 지나 뇌로 올라갑니다. 목과 어깨 근육이 경직되면 혈관도 함께 눌립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텔레비전을 오래 보시거나 같은 자세로 앉아 계신 분들이 머리가 멍하고 무거운 느낌을 받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목을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으쓱했다 내리는 동작을 10회씩만 반복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뇌혈류가
개선됩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은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높이고 혈관벽에 염증을 유발합니다. 만성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되면은 혈관은 매일 공격을 받는 셈입니다. 걱정이 많아서 잠을 못 이루고 사소한 일에 짜증이 올라오고 가슴이 답답한 날이 잦다면은 코르티솔이 높은 상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깊은 호흡을 하루 3번, 코로 내쉬고 들이쉬고 입으로 8쐬고 내쉽니다. 이것만으로도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섯째, 수면입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가 중요합니다. 이 시간대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손상된 혈관벽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수면이 부족하면은 혈관이 회복할 시간을 빼앗기는 겁니다. 실제로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사람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에 비해 심혈관 질환 위험이 20%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낮에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밤에 혈관이 회복되지 않으면 다음날 다시 원점입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 혈관에는 그 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 본인의 생활 습관을 돌아보십시오. 5가지 중 몇 가지나 지키고 계십니까? 전부 다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한 가지가 혈관을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졸중 응급 증상 6가지입니다. 한쪽 얼굴이 처진다.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 말이 어눌해진다. 갑자기 심한 두통이 온다. 한쪽 눈이 안 보인다. 걸을 때 중심을 못 잡는다. 이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즉시 119에 전화하십시오. 뇌졸중은 발생 후 3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1분이 늦어질 때마다 뇌세포 190만 개가 죽습니다. 응급실에서 수없이 보았습니다. 30분 차이로 걸어서 퇴원한 분이 계시고 30분 차이로 휠체어에 앉게 된 분이 계십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 판단이 가장 위험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들 어려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고등어 한 토막 올려보십시오. 내일 아침 물 한 잔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혈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쉬지 않고 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혈관에게 오늘부터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십시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혈관은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실천이라고 2글자 남겨주십시오. 그것이 오늘부터 시작하겠다는 본인과의 약속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혈압이 높으신 분,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